2022 학년도 수능 연계교재 수능 특강 독서의 실전학습 2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거 이제 동양 철학에 대한 얘기죠. 동양 철학에 대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참된 인식이 어떻게 이르는가? 참된 인식. 참된 인식이 이른다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가 이제 어떻게 어떻게 생겼고, 우리는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또 우주의 어떤 원리, 그게 뭘까? 그게 참된 인식이죠, 그죠? 그거 이제 어떻게 이룰까라고 했을 때 모든 철학자들이 그렇게 생각했겠지. 요거 이제 주희라는 사람이, 그죠? 경물치지라는 단어를 만들었는데, 하여튼 이 경물치지를 해가지고 참된 인식이 이룰 수 있다라고 본 거지, 그죠? 경물치지를 해가지고 참된 인식에 이룰 수 있는데, 주희가 생각하는 경물치지는 이런 겁니다, 그죠? 주르륵 이런 얘기를 해놨고, 또 나 같은 경우에는 그 주제학에서 말하는, 주희가 말하는 경물치지를 해가지고 참된 인식에 이른다? 안 되더란 얘기지. 안 된다고. 주희가 말하는 경물치지는 안 되더라. 그러니까 실학자, 조선 후기 실학자 이제 최한기라는 사람이 생각하는 경물치지를 해가지고 참된 인식이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지. 그러니까 경물치지를 해가지고 참된 인식이 이르는 건 똑같아요. 근데 경물치지를 다르게 해석하는 겁니다. 다르게 해석하는 거죠. 실학자 최한기, 그거에 대한 내용이고, 문제 8번을 보게 되면 양명학 얘기가 나옵니다. 양명학.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지. 양명학이 볼 때 경물치지를 해가지고 참된 인식이 이른다, 그죠? 그때도 그렇게 경물치지를 해가지고 참된 인식이 이르는 건 똑같은데, 이 경물치지를 또 다르게 보는 거예요, 그죠? 경물치지를 또 다르게 해석하는 겁니다. 또 다른 해석이. 그러니까 경물치지를 이 세 명이 지금 다르게, 어떤 학파가 다르게 해석하는 겁니다. 경물치지를. 요걸 이제 정리하는데, 요 주자학이 보는 경물치지, 양명학이 보는 경물치지, 그죠? 실학자가 보는 경물치지, 요걸 이제 구분해서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정리한 거고, 요약한 거고, 나 요약한 거고, 요건 이제 경물치지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요건 이제 성리학과 양명을 좀 봐야 돼요. 요거, 그죠? 요거. 유심론, 양지, 지행합일 요거 좀 봅시다. 또 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경물치지고, 또 뭐 필요할 때 요약을 하고, 그 다음에 배경지식도 좀 쌓고, 그다음 본문 보고, 그다음 문제 풉시다, 그죠? 그렇게 갑시다. 일단 그럼 요약부터 봅시다. 요약 보면서 이제 배경지식도 같이 봅시다. 가부터 요약합시다. 가는 이제 주자학을 만든 사람, 이 사람이 이 경물체질을 어떻게 보는가, 경물체질을 해가지고 참된 인식에 이르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일문단에서는 이제 주자학이 생각하는 경물체질가 뭐다? 경물체질을 해가지고 참된 인식이 이르는데, 경물체질가 뭐다? 사물을 대해가지고, 사물을 연구해가지고 사물에 나아간다. 나아간다, 그죠? 나아가가지고 지식에 이른다. 지식 습득을 하죠, 그죠? 여기까지 그까지가 이제 경물치지 참된 인식에 이르렀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식을 가지고 개인 어떤 수행을 하는 거예요. 도덕적 수행을 하는 거야. 수행을 해가지고, 수행하면 끝이야? 아니죠. 사회적 실천을 해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나간다, 이렇게 쭉쭉쭉 이제 순서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인간의 어떤 바람직한 삶의 형태겠죠, 그죠? 경물이 뭐다? 이제 사물에 나아간다라는 얘기고, 치지는 알림에 이른다, 참된 인식에 이른다는 얘기고, 그죠? 경물에 대한 얘기가 이 문단에서 나오는데, 사물의 리를 탐구한다. 근데 이게 뭐냐면은, 사물의 리를 탐구한다란 말이 뭐냐? 여기서 이제 주자학이 말하는 경물은, 물은 이 자연현상이에요, 자연현상.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하는 것도 다 포함되고, 그다음 자연현상 같은 게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런 거에 어떤 자연현상에 어떤 자연의 원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이제 탐구하는 거지. 탐구를 하는데 어떤 관점으로? 윤리적 관점으로.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윤리적 관점으로 이해한다는 게. 그러니까 계기일식이 나타났다, 계기월식이 나타났다, 태풍이 일었다, 가뭄이 나타났다 라고 했을 때, 그걸 윤리적 관점에서 해석한다는 얘기입니다. 윤리적 관점에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야, 지난달에 왕이 조금 뭘 잘못했더라. 왕이 조금 이상한 짓을 했어. 비도덕적인 행동을 했어. 그래가지고 자연이, 하늘이 노해가지고 이렇게 계기일식을 보여주는구나, 그런 얘기랑 윤리적으로 해석한다는 얘기지, 그죠? 어떤 현상들을 윤리적 관점으로 이해한다고, 그죠? 그러니까 윤리적 관점으로 이해하려 그러면은
이건 뭐 개인적으로 이해하기가 힘들죠, 그죠? 좀 똑똑한 사람이 좀 해놔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똑똑한 사람이 있으면 물어볼 거 아니야, 그죠? 이거 계기일식이 왜 나타나는 거예요? 물어볼 수 있잖아요. 누구한테 물어본다? 이 경전을 만들 만큼 똑똑한 사람, 그죠? 아니면 경전에 한번 찾아봐봐, 몇 페이지에 한번 찾아봐봐, 이렇게 되겠지, 그죠? 그러니까 경전을 좀 중시하는 거지, 얘들은. 그러니까 자연 사물을, 어떤 사물의 어떤 자연 현상을 그대로 보지 않고, 응? 윤리적 관점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윤리적 관점, 뭐 내가 뭐 아무 책도 보지도 않고 공자가 뭔 말 했는지, 맹자가 무슨 말 했는지 몰라. 그러면 윤리적 관점은 해석이 안 되죠, 그죠? 응? 또 뭐 인물도 파악해야 되고, 그다음 경전도 파악해야, 또 도덕적 실천에서 만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을, 응? 탐구를 하는 겁니다, 그죠? 공부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걸 공부해야지, 물어봐야지, 탐구하고 해야지 도덕적 해석이 가능한 거죠. 윤리적 해석이 가능하다고, 이 자연에 대해서, 그죠? 윤리적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경물, 그러니까 뭐 사물에 나아가서 연구한다라는 것도 결국 이 사물의 리를 윤리적 관점에서 해석하기 위해서 다가간다, 나아간다, 이렇게 보는 거지. 그건 이제 연구 대상은 뭐다? 경전, 그다음 인물. 예. 이걸 직접 연구하는 게 아니라 이건 물어보는 거지, 이 사람들한테, 그죠? 인물이나 어떤 경전한테 물어보는 거지. 그리고 도덕적 실천에서 이제 그 만나는 것들에서 좀 깨닫거나, 그죠? 이렇게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경무를 하다 보면 이제 치지, 이제 알매 이러는 거야, 그죠? 치지, 참된 인식에 도달한다, 이런 얘기고, 산문단에서 이제 모든 사물에 대한 인식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요 얘기를 잘 봅시다. 모든 사물의 리를 인식이 가능하다. 모든 사물의 리의 인식이 가능하다. 이게 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뭐 모든 사물이 뭐 10,000가지, 1억가지가 있다 하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씩 다 이제 리가 들어있다고 보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주작 주인은, 그죠? 모든 사물에 하나하나에 다 리가 다 들어있다고. 나한테도 들어있고, 이 지우개에도 들어있고, 그죠? 이 펜에도 리가 들어있는 거야. 그 리들을 모든 사물의 리를 인식이 가능하다라는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성립하려면 어떻게 돼요? 모든 사물을 다, 만약에 모든 사물에 있는 리가 다 다르다고 했을 때는 모든 사물을 다 조사해야 되는 거지. 싹 다 조사해야 되는 거지, 그죠? 1억 개면 1억 개, 뭐 10억 개면 10억 개, 싹 다 조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모든 사물이 몇 개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게 되나요? 안 되죠, 그죠? 이건 무슨 얘기냐? 조건이 뭐다? 모든 사물의 리가 같다. 2일 분수설, 그죠? 2일 분수설. 그러니까 모든 개별적인 리를 연구할 필요가 없다. 왜? 근본적인 리가 있어가지고, 그게 각각 개별적으로 하나씩 다 들어간 겁니다. 개별적인 리가 된 거예요. 응? 근원적인 리가 다 있는 거야, 그죠? 근원적인 리가 있어가지고 그 이가 각각 나한테도 들어오고, 뭐 동물, 고양이, 뭐 강아지, 뭐 태풍, 태양, 그죠? 달, 뭐 이런 데 다 들어간 거야. 개별적인 리로 다 들어간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리가 다 같은 거지. 다 같은 거라고. 그러니까 몇 개만 조사해 보면 되는 거야, 그죠? 몇 개만 조사해. 그러니까 뭐 1억 개가 있다면 뭐 한 10개 정도 조사해 보니까, 이거 뭐 다 똑같네. 관통, 그죠? 관통. 경무를 하다 보니까 한 물 중에 한 10개 정도 나아가 보니까, 그죠? 한 10개 정도의 물을 격해 보니까, 그죠? 나아가 보니까, 연구하다 보니까, 다 똑같네. 이렇게 이제 관통, 그죠? 해가지고, 야, 그럼 한 10개만 조사해 보니까 나머지도 다 똑같겠지, 뭐. 비약. 인식론적 비약, 그죠? 다 비약이 뭡니까? 그러니까 일부만 보고, 딴 것도 다 그렇겠지. 그게 이제 비약이잖아요, 그죠? 인식론적 비약, 그죠? 그러니까, 뭐 1억 개가 있다면, 한 10개 조사해 봤는데 다 똑같더라. 관통이 되면서, 그죠? 갑자기, 깨닫고, 그죠? 그럼 딴 건 다 그냥 뭐, 1억 개 중에 10개 뺀 거, 그 전부 다 똑같겠지, 뭐. 논리적, 인식론적 비약이 일어난다, 그죠? 이거의 어떤 근거는 뭐다? 2일 분수설, 그죠? 2일 분수설. 리가 하나다. 나누어가지고, 나눌 분자에다가 다를 수, 그러니까, 리가 하나고, 나누어가지고 다른 것에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것에 그러니까 다른 숫자니까, 그죠? 다른 것에 다 들어간 거야. 리 하나의 리가 나누어져가지고, 다른 것에 다 하나씩 들어갔다는 얘기지, 그죠? 그러니까 이 모든 개별적인 리를 연구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왜냐하면 한 10개만 조사해보면 똑같은 게 나오잖아요, 그죠? 진짜 똑똑하다 그러면 한 개만 조사해도 나오겠지, 그죠?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해야 된다.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깨달아가지고 한 10개 정도 조사해보니까
답이 나오더라. 그러니까 모든 리가 만물을 다 관통하게 돼가지고 깨닫더라. 그죠? 요게 이제 그 가의 어떤 지문에 대한 얘기였고, 나 봅시다. 나 뭐 실학에 대한 얘기인데, 이건 더 쉬워요. 그죠? 봅시다. 최한기가 보는 어떤 경물 취지. 그러니까 결국 이제 뭐 경물 취지를 왜 하느냐라고 물으면 결국 똑같습니다. 그죠? 얘도 뭐 그 주의도 경물 취지를 왜 합니까? 참된 인식에 이르려고. 그죠? 얘도 참된 인식에 이르려고 이제 그 경물 취지를 하는데, 경물 취지를 다르게 본 거야. 다르게 본 겁니다. 조선 후기 실학자, 이제 그 실학의 실학자 최한기는 자연을 직접 탐구하자. 그래서 물을 뭘로 봤냐면 자연 법칙으로 본 겁니다. 자연 법칙. 그러니까 이 실학은 이 물을 자연 법칙으로 본 거라고. 자연 법칙으로. 그죠? 만물을 자연 법칙으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주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물을 이제 도덕적 관점으로 본다는 얘기고, 그죠? 자연 현상, 뭐 만물이라는 게 뭐 모든 것들 다 얘기하는 거죠. 만물, 그죠?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그 사이에 있는 것들, 그죠? 모든 것들 만물을 말하는 겁니다. 그죠? 도덕적 관점으로 본다는 얘기고, 실학에서는 만물을 말 그대로 이제 그 물건 자연 법칙에 대한 자연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연 법칙, 그죠? 이거 뭐 나아가다 이르다 암 요건 뭐 다 똑같은 겁니다. 참된 인식이 이른다. 근데 요걸 자연 법칙으로 본 거지. 자연 법칙으로 본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자연 법칙에 나아가서 자연 법칙을 탐구해가지고 지식에 알매 이른다. 그죠? 지식 알지자에다가 이를치, 그죠? 알매 이른다. 참된 인식이 이른다. 근데 이제 물을 뭘로 봤다? 자연 법칙으로 봤다. 그죠? 도덕적 성격을 쏙 뺀 거지. 아까는 뭐라 그랬습니까? 주인은 무조건 이 도덕적 윤리적 관점으로 사물의 리를 판단한다. 모든 어떤 자연이나, 그죠?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것들을 윤리적 관점으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 현상이 일어났다. 윤리적 관점으로. 무슨 뭐 계기일식이 나타났다. 왕이 뭐 잘못했네. 도덕적으로 뭐 잘못했네. 이렇게 보는 거지. 홍수가 나타났다. 이 왕이 뭘 잘못했구만. 이렇게 본다는 얘기지. 그죠? 이제 그런 걸 쏙 뺐습니다. 요거 이제 그 최한기는 속 뺐어요. 속 빼고 도덕적 성격을 빼고 자연 그 자체를 연구했다. 그죠? 실학자잖아, 실학자. 그죠? 뭐 그런 얘기고, 산문단에서 뭐 자연의 리라는 게 결국 이제 자연 법칙에 따른 어떤 필연적인 현상. 필연적인 현상이라는 게 뭔 말인지 조금 결국 뭔 얘기입니까? 필연적인 현상. 그러니까 필연적이다라는 게 조금 단어가 좀 낯설 수가 있는데, 필연적이다. 그러니까 뭐 어떤 자연의 공식이 있잖아요. 그죠? F는 ma라 그러면은 질량과 가속도를 곱하면 힘이 나오잖아요. F는 ma. 그죠? F는 ma. 예. 근데 그때 봤을 때 어떨 때 쟀을 때는 힘이 막 100뉴턴이고 어떨 때 쟀을 때는 막 힘이 막 200뉴턴이고 같은 질량에 같은 가속도인데, 그죠? 그렇게 될 수는 없죠. 반드시 필연적으로 100뉴턴, 뭐 질량이 100이고 뭐 가속도가 1이라 그러면 반드시 100이 나옵니다. 그죠? 그게 200이 되진 않아. 그 말을 하는 겁니다. 필연적이다. 그죠? 반드시 질량이 100이고 가속도가 1이면 힘은 100뉴턴이다. 이렇게 보는 거지. 그죠? 그게 이제 필연적이다라는 의미고, 4번 사문단에서 이제 인간 사회도 그렇고 뭐 자연도 그렇고, 그죠? 이 모든 것들이 객관적인 세계의 리,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 요건 이제 사회과학, 요건 자연과학이 되겠죠, 그죠? 그런 어떤 객관적인 세계의 리를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다. 그렇게 하는 게 목표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도덕이라는 걸 뺀 거지. 도덕학에서 자연학을 분리시켰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결국 뭔 얘기입니까? 얘는 그냥 자연을 탐구하는 게 자연 공식, 그죠? 물리 공식을 연구하는 사람인 거지, 말 그대로. 경물 취지라는 게. 그러니까 뭐 이거 지금 그 주작 같은 경우는 여기 막 도덕에 쪄들어가지고 윤리적으로 본다는 얘기잖아, 그죠? 자연 법칙도 전부 다 윤리적으로 본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렇게 보지 않고 뭐 물리 공식, 그죠? 과학으로 본다, 그런 얘기였고. 경물 취지 요거 좀 보고 갈까요? 요약은 끝났고, 그다음 뒤쪽 양명학이랑 이제 성리학 요거 비교하는 거랑 요거 봅시다. 일단 경물 취지 다시 정리합시다. 지금 요거 좀 맞나 센터가? 그죠? 이 정도 하면 됐죠, 그죠? 오케이. 뭐 요거 봅시다. 정리합시다. 그러니까 주작에서 보는 경물 취지, 그다음 양명학에서 보는 그 경물 취지, 실학에서 보는 경물 취지를 볼 텐데, 일단 뭐 그죠? 뭐 주자나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죠? 이 송나라 사람이고, 양명학은
명나라 사람, 명나라 사람. 왕양명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왕수인, 실제 이름은 왕수인이고, 얘도 실제 이름은 주희죠, 주희. 그죠? 남자입니다, 남자. 그 다음에 뭐 명청교체, 전태고. 또 뭐 실학, 그죠? 이거는 실학, 이건 이제 조선 후기, 최한기에 대한 얘기다. 하는 거고. 일단 뭐, 경물치지가 이제 다르게 해석하는 방법. 일단 뭐 이게 나아가다, 그죠? 나아갈 격자로 해석했고, 만물, 그죠? 만물, 뭐 하늘이 있고 하늘천 땅지, 그죠? 그 사이에 있는 만물들, 그런 거, 그 만물들이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해석할 건가? 도덕적 관점에서 해석했다, 윤리적 관점에서 해석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만물들을 윤리적 관점으로 이제 그 탐구를 했다는 얘기지. 그래가지고 치지, 그죠? 알매 이르렀다, 그런 얘기지, 그죠? 그런 얘기고, 그다음에 양명화 같은 경우에는 아까 실학 같은 경우에는 아까 봤죠? 나아가다 똑같이 봤고, 탐구하다는 얘기고, 만물을 도덕이라는 것 관점에서 빼고 진짜 말 그대로 이제 물리적인 관점에서 본 겁니다. 물리, 그죠? F는 MA, 뭐 F는 R 제곱분의 뭐 GMM, 그죠? 만류인력, 뭐 E는 MC 제곱, 그죠? E는 MC 스퀘어, 그죠? MC 스퀘어가 제곱이니까 에너지는 질량에다가 광석에다가 제곱을 곱한 거다, 광속 제곱을 곱한 거다,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전부 다 그렇게 보는 거지. 예. 만물을. 그래갖고 뭐 도덕적인 거 다 빼고, 그죠? 아니면 뭐 계기일식이 나타났다 그러면은 이 얘들은 뭐 왕이 뭘 잘못했네 이렇게 보는데, 실학자 최한기는 지구가 있고 달이 있고 태양이 있어가지고 일렬로 나이를 내는 바람에 달 그림자가 태양을 가렸다, 그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만물 알매 이른다, 참된 지식에 이른다, 이렇게 보는 거고. 양명학 보시죠. 양명학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걸 이제 바로잡다라고 본 거예요. 바로잡다. 격을 나아가다라고 본 게 아니고 바로잡다라고 본 거라고. 뭘 바로잡아? 물을 바로잡는다고. 물. 그죠? 물을 바로잡는데 이 물은 뭐다? 사물이 아니고 내 마음의 생각, 심. 내 마음을 왜 바로잡습니까? 내 마음이 지금 그 욕망이 지금 가득한 거야. 막 나쁜 생각이 막 가득해. 욕심이 생겨가지고, 그죠? 사욕이 생긴 거야. 그걸 이제 바로잡아야 돼. 그러니까 내 마음의 생각, 심이죠. 심, 마음의 본체, 이거를 지금 오염이 됐기 때문에 이걸 바로 잡아야 돼. 욕심이 생겨가지고, 그죠? 이걸 바로 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물을 사물로 보지 않고 내 마음의 어떤 심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심이다, 마음이다. 양명학은 심을 중시한 겁니다. 이거 다시 봅시다. 심증리,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볼까요? 양명학과 이제 성리학을 비교하게 되면 성리학 같은 경우에는 어떤 모든 것이 하늘의 뜻이다, 그죠? 그러니까 성리학이니까 지금 그 주작에 대한 얘기입니다. 주작에 대한 얘기예요, 그죠? 주작에 대한 얘기. 주작을 그대로 이어받은 게 성리학이죠. 얘들은 이제 그 하늘의 뜻이다. 이제 현상이 나타나고 자연 현상이 나타나는 어떤 계기일식,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하늘의 뜻이다. 그렇기 때문에 해석을 해. 도덕 윤리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 그죠? 그러니까 경전 같은 거한테 책을 찾거나 경전을 찾아보거나 아니면 진짜 똑똑한 사람한테 가가지고 물어봐야지. 할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이거 왜 이런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야, 그 왕이 뭐 잘못했을 때 옛날에 이런 일이 일어나던데 그거 똑같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게 윤리적으로 해석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어떤 현자, 똑똑한 사람 아니면 그 경전에 적혀 있는 거, 그런 걸 공부해야지만 깨닫는 거야. 윤리적으로 해석이 가능해, 그죠? 성리학은 그래 보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도라는 것도 결국 이제 모든 사물에 존재한다. 모든 사물마다 하나하나마다 리가 다 들어있는데 그 리는 전부 다 같다. 같고 그 리들이 기가 다르게 발현돼 가지고, 그죠? 형태가 다 다른 거지. 이건 파란 펜이고 이건 이제 지우개고, 리는 같은데 기가 달라 가지고 형태가 다르다는 얘기죠, 그죠? 요게 이제 성리학 주작에 대한 얘기고. 양명학 같은 경우 뭐냐? 15세기 명나라인데 이거 송나라 때, 그죠? 주작이 만들어지고, 양명학 같은 경우는 이제 15세기 명나라. 요때 이제 혼란의 시기였대요. 혼란의 시기. 성리학이 안 통하는 거야. 이때 송 때 만들어지고, 송나라, 원나라, 명나라, 청나라 이렇게 되잖아요. 중국 역사가, 그죠? 송나라, 그다음에 몽골 쳐들어와가지고 원나라, 그다음에 몽골 물러가고 명나라, 그다음에 원나라 이렇게. 맞죠? 명나라 다음에 청나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어떤 뭐 명나라 15세기 명나라에서는 원작은 일본이 임진왜란이 언제야? 1592니까 16세기네. 그러니까 16세기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 명나라에서, 그죠? 아주 혼란한 시기였다. 이게 뭐 명나라도 조용한 나라가 조용한 게 아니었구나. 봅시다. 이때 성리학이 만들어져 가지고, 자, 열심히 공부해 가지고 다 성인 되자 이래 가지고 전부 다 열심히 공부합니다. 공부를 했는데
그렇게 하면 다 이제 도덕적인 그 알게 되고 그 알면은 행한다라고 생각하고 전부 다 일단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실천해라 이렇게 하면 도덕적인 어떤 세상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안 되더란 얘기지. 안 되더란 얘기지. 혼란한 얘기입니다. 왜 혼란하냐? 요즘 지배층은 탐욕을 부리고 있고 지방 세력은 반란을 준비하고 있고 군자 지식이라는 놈들은 책만 막 공부하고 있고 말로만 막 하늘에 이치 논하고 있고 선비라는 놈들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이제 그 군자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군자가 되기 전에 어떤 선비들은 뭐 지위와 부 이런 거 탐하고 있고 이 지경이 한 거지. 이 지경 성리학에 따라, 그죠? 그 성리학을 하게 되면 야 전반적인 어떤 세상이 도덕적인 윤리적인 세상이 된다며라고 했는데 안 됐다는 게 실패다, 실패. 유학 정신이 없다라는 얘기. 실패. 그리고 반성으로 나온 게 양명학입니다. 양명학, 그죠? 그러니까 양명학은 무슨 얘기를 하느냐? 야 이거 이 모든 것들은 마음의 뜻이다. 개인에 따라 달려 있다. 개인에 따라 달려있다. 그죠? 이게 뭔 얘기냐면, 유심론에서, 그, 영명학의 유심론입니다. 마음에서 사물 있잖아요. 그죠? 이 사물을, 이런 못 봤어. 못 보고, 이거는 관찰한 거야. 꽃을 관찰한 거야. 이 사물이 꽃이라고 했을 때, 꽃을 관찰했습니다. 관찰하게 되면, 이 사물이 마음속으로 들어오는 거지. 응? 꽃을 봤다고. 이거 못 봤어. 이거 못 봤다고. 근데 이거 보니까 마음속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사물은 마음 밖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걸 관찰하게 되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사물의 리가 들어오는 것이. 못 봤기 때문에 이거는 뭐 놔두는 거고. 이 뭔가 좀 뭐 관찰하면 내 마음에 들어오고 이건 뭐 좀 양자역학 느낌이 약간 들죠, 그죠? 물론 똑같은 건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이 관찰을 해가지고 이 사물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죠? 이게 꽃이 반응을 해가지고, 그죠? 근데 그게 이제 유심론이란 건데, 결국 뭐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모든 사물들을, 내 마음이 중심인 거지. 응? 유심. 마음이 중심이라고. 심. 그죠? 마음심. 그죠? 이게 이제 다 이제 그 마음에 모든 것들은 이런 식인 거지. 그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그 사이에 있는 이 만물들 전부 다 결국은 내 마음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내가 관찰하게 되면 다 내 마음에 들어온다고. 이게 마음의 뜻이 중요하다는 얘기지. 이게 핵심이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 공부하고 나발이고 간에 마음이 중요하다. 마음. 이건 다 각자는 전부 다 마음이 하나씩 있잖아요. 사람마다. 그죠? 그 이제 그렇기 때문에 각자 그 마음을 이걸 수양해라. 공부 그 백날에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이제 그 마음의 뜻이기 때문에 이 하늘의 뜻을 막 그 해석한 어떤 그 경전을 공부해가지고 윤리적으로 이렇게 해석해야 되구나. 그게 아니고 네 마음대로 생각하라고. 어떤 뭐 계기일식이 나타났어. 계기월식이 나타났어. 태풍이 일어났어. 뭐 홍수가 일어났어. 그렇다 하더라도 그 네 마음의 뜻으로 이제 해석하는 거지. 마음 뜻으로, 그죠? 네 마음대로 해석하라.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으로 해석하는 게 중요하니까 마음 수양을 해야 되겠지. 마음 수양, 그죠? 마음 수양을 해야 하는 거. 물론 뭐 도덕적으로 다 벗어난 건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다 벗어난 건 아니고 얘도 어차피 그 유학의 한 분야예요. 한 분파입니다. 마음 수양을 해가지고 이제 공부할 필요 없고 공부를 하지 않고 마음 수양을 하는 것만으로도 성인이 가능하다. 얘는 공부해야지만 뭐 해서 경전 공부하고 달달 외우고, 그죠? 공자명자 달달 외우고 막 훌륭한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고 이렇게 해야지만 성인이 가능하다고 봤는데 이거 아니다. 내 마음이 다 중요한 거니까 다른 사람 뭐 성인이 뭐 이렇게 해석한 거 그게 아니라 네가 해석해라. 네 스스로 해석해라. 마음으로, 그죠? 네 스스로 자발적으로 주체적으로 그 자연을 해석해라. 그죠? 공부할 필요 없이 마음을 수행해라. 그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러면 뭐 돈 들여가지고 뭐 경전 공부하고 막 책 사고 그럴 필요 없겠네. 그렇죠? 평등사상. 그 돈이 없어도 성인이 가능하다. 이래 본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도라는 것도 결국 마음의 존재, 유심, 여기 안에 존재한다는 거지. 예? 사람 각자 마음 속에 있고 그 마음마다 그 마음 안에 어떤 그 도가 들어있다. 그죠? 그 현실의 초점. 그 각자 무슨 직업이 뭐든 간에, 그죠? 힘든 직업을 하든 아니면 뭐 아주 쉬운 직업을 하고 돈 많이 버는 직업을 하든 간에 어쨌든 간에 누구나 다 그죠? 성인이 될 수 있고, 그죠? 그다음에 뭐 마음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도가 마음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현실에 맞춰진다. 현실에. 그죠? 뭐 그냥 뭐 이렇게 도가 뭐 리가 있고 기가 있고 리와 기를 구분하지 않죠. 양명학, 그죠? 리와 기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디 들어있다? 심 안에 다 들어있다. 심. 그죠? 심증리, 심리 곧 리다. 성증리, 그죠? 성증리. 그러니까 성이라는 게 리가 사람 몸 안에 들어왔을 때 성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게 이제 리가 된다라고 보고 얘는 심증리. 그러니까 마음이 곧 리다.
그러니까 이제 양명화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게 다 마음이라는 거지. 마음. 그죠? 이것처럼 그죠? 사물을 관찰하면 이 사물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응? 내가 관찰 안 한 것들은 그냥 가만히 있는 거지 뭐. 그죠? 이제 유심론이고, 그 다음에 이 마음이 중요한데, 이 마음 어떤 마음? 이 마음이 그냥 깨끗하냐 안 깨끗하냐 그렇게 나눕니다. 이 양지라 그래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일단 뭐 마음속에 이치를 타고 나는데 아주 도덕적인 착한 마음이야. 이거 맹자가 한 얘기죠. 성선설. 그죠? 태어날 때부터 착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야. 그죠? 그런데 좀 살다 보니까 사욕이 생기네. 이게 이제 오염시키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경물치지를 해야 되는 거지. 경물치지. 이 나쁜 어떤 이 마음, 이 원래는 양지인데, 이 마음의 이치인데, 이 양지인데 사육이 생긴 거야. 이 물이 이제 그 마음의 본체입니다. 나의 생각, 그러니까 심인 거지. 그러니까 아까 말했죠. 이 모든 것들이 다 내 마음이라고, 내 마음에 들어온다고, 심 안에 들어온다고, 그죠? 이 물도 사물도 결국 내 마음 속에 들어있는 사물이겠지. 대놓고 이 밖에 있는 이 사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요걸 말하는 거겠죠, 그죠? 이걸 말하는 거고, 이 내 마음 자체가 전부 다 여기 다 포함되는 거지, 그죠? 그게 이제 마음의 본체니까. 근데 이놈이 욕심이 가득가득해, 그죠? 욕심이 막 사육이 생겨. 원래는 태어날 땐 깨끗했는데 양지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죠? 그렇게 되면 이제 바로 잡는 거야, 그죠? 바로 잡아가지고 양지에 이르는 거야. 다시 양지로 돌아가는 거지, 그죠? 양지로 돌아가는 거야. 도덕적 본체. 타고나는 거고, 양지는 착한 마음의 본체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본체이긴 한데 요건 마음의 본체인데 착한 마음의 본체고, 요거는 바로 잡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좀 못된 욕심이 좀 가득한 그런 마음의 본체. 그죠? 요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요걸 바로 잡아가지고 경물, 그죠? 나쁜 마음을 바로 잡아가지고 양지에 이른다. 착한 마음의 본체에 이른다. 요 이제 실현. 이게 목적인 거지. 양지를 실현하는 게 목적입니다. 이 우물에 뭐 애가 들어갈래 그러면 누구라도 애를 잡지요, 그죠? 우물에 못 들어가게, 그죠? 그것처럼 누구든지 착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거를 실현하는 거, 그게 목적인 거지, 그죠? 이러면 이제 다 도덕적으로 좋은 세상이 될 것이다. 이래 본 거지. 그러니까 내 마음의 어떤 그 욕심을 바로잡아가지고 양지에 이른다. 이렇게 되면 그 양지에 이른다라는 말이 곧 또 이 실천을 해가지고 양지에 이른다, 그죠? 실천을 해가지고 양지에 이른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육이 생기는 걸 어떻게 한다? 사육이 생기는 거를 바로 잡는다. 바로 잡는 게 어떻게 한다? 실천이죠, 실천. 그죠? 그 실현, 이게 양지에 이르는 게 실현이고, 실현이니까 눈에 보이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실현이고, 실천을 하는 거는 이 나쁜 생각을 바로 잡는 거, 그게 실천이 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이 양지를 실천과 수용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거니까. 근데 되돌아간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실천이라는 게 이제 그 지행합일과 연관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이건 지행합일. 그러니까 성리학 같은 경우에는 선지후행. 먼저 공부를 하고 지식을 쌓고 나중에 행동하라. 그죠? 그러니까 이거 일문단에서 봤잖아요. 일문단에서. 있구나. 일문단에서 경무를 먼저 하고, 그죠? 있네. 경무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치지를 하고, 그 다음에 도덕적 수양을 하고, 사회적 결찬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지식을 먼저 쌓고, 그죠? 사물을 대해가지고, 사물을 대해가지고 연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지식을 습득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양을 하고, 그 다음에 실천한다 그랬잖아요. 선지후행, 그죠? 행동은 나중에 하는 거야, 실행은. 이래 봤는데, 이거 성리학은 그래 봤고, 공부부터 하라는 얘기지. 지식부터 좀 먼저 쌓으라는 얘기고. 근데 이 양명학은 뭐다? 양명학은 아는 것이 곧 행동이다. 이거 동시로 보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행동하는 게 곧 알매 완성이 되는 거지. 알매 완성. 그죠? 근데 이제 내가 아는 거, 행동을 했을 때 아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아는 거를 행동을 했을 때, 그죠? 드디어 이제 알매 완성이 된다. 그죠? 그러니까 알기만 하고 행동을 안 할 때는 아는 게 아니라고 보는 거지. 그죠? 그 행동을 해야 진정한 알매 도달하게 된다. 예를 들면 효 같은 거죠. 그죠? 효를 뭐 백날 뭐 공부하고 뭐 달달 외우고 해봐야 효가 어떻고 원리가 어떻고 저떻고 해봐야 소용없고, 직접 엄마 아빠한테 잘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효를 해줘야, 그게 해야지 진정한 알미 되는 거지. 그죠?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심론,
양지, 지행합일 요 세 개의 원리로 양명하기 양명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간에 요런 어떤 게 양명학에 대한 설명이었고, 다시 돌아가서 일단 그 경물체질을 이제 어떻게 해석하느냐. 경물체질을 근데 양명학은 이 사물, 그러니까 이게 뭐 사물이 아니라 내 마음의 생각, 그죠? 생각, 잘못된 어떤 욕심 이런 것들을 바로잡아 가지고 양지에 이르는 게 목적인 거지, 그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어떤 그 어떤 뭐 참된 알매, 참된 인식에 도달하게 된다, 그죠? 그런 얘기였고, 뭐 리와 심 같은 경우에도 그런 거죠. 그러니까 리와 심을 참 봅시다. 일단 뭐 주자학에서 말하는, 성리학에서 말하는 도덕적 원리는 뭐 이런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와 기를 나누고, 그죠? 만물 같은 경우에는 또 마찬가지 이와 기로 나누지만 이게 리가 똑같은 거지. 여기에 들어간 인간에 들어간 리와 만물에 들어간 리가 똑같다. 그죠? 이렇게 다 들어간 똑같은 근원적인 리가 개별적인 리에 하나씩 들어가는데 다 똑같은 거죠. 그죠? 다 똑같은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생물학적으로 이제 그 뭐 적용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세포 한 마리가, 그죠? 그러니까 뭐 엄마한테 아빠 엄마한테서 뭐 정자난자가 들어가지고, 이게 이제 뭐 수정란이 되죠. 수정란이 돼가지고 수정란이 2마리가 되고, 2마리가 4마리가 되고, 4마리가 8마리가 되고, 이런 식으로 주르륵 2의 n제곱 개가 쭉쭉쭉 완성이 되면서, 그죠? 만들어지면서 우리 몸이 지금 완성이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 그런 상황에서 내 머리 꼭대기에 있는 어떤 뭐 세포 하나, 그다음에 내 발끝에 있는 세포 하나 떼갖고 각각의 DNA를 조사하면 DNA가 똑같잖아요. DNA가 똑같다고. 그죠? 그것처럼 이게 다 들어갔는데 DNA가 다 똑같은 것처럼, 그죠? 여기 있는 수정란에 있는 DNA가 여기 DNA, 여기 DNA, 여기 DNA가 다 복제돼갖고 똑같은 것처럼 각각의 리가 다 똑같다는 얘기지. 그죠? 뭐 기는 다르지. 기는 그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형태니까. 이게 파란 펜은 기가 이런 거고, 그죠? 지우개는 뭐 기가 이런 거야. 그죠? 기는 어떤 그 현상이니까. 그죠? 어떤 이기, 이원론. 기를 나눴다. 이와 기를 나눠본다는 얘기지. 이원. 그죠? 근데 얘는 이기 일원론. 그죠? 이와 기가 또 나누지 않았고, 결국은 다 심이다. 심증리. 그죠? 양명학은 마음이 중요하다. 양명학은 마음이 중요하다 그랬으니까. 그죠? 마음이 곧 리다. 마음이 곧 리다.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행동하, 네 마음대로 해석하라. 그러니까 어떤 자연현상이 생기면은, 성리학이나 주자학 같은 경우는, 야, 그거 뭐 윤리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뭐 지식이 없으면 내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공자왈, 맹자왈,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대학, 이게 주자가 쓴 책이 이 대학이죠. 대학. 그죠? 대학을 쓰면서 이제 주자학을 완성시킨 거잖아요. 체제를 만드는 거고, 그 대학은 책을 어떻게 만들었나? 뭐 공자가 평소에 이제 말하고 떠들고 댕기고, 그죠? 그렇게 한 말을 메모를 해놓은 거지. 그 제자들이. 그죠? 메모해가지고, 조금 모아가지고 책을 만들었는데 그 얘기입니다. 얘기. 그죠? 그 얘기를 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 대학을 만들었어요. 결국 뭔 얘기냐? 공자가 뭐 어떻게 얘기한 거, 그거 이제 모아가지고, 공부해가지고 이걸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죠? 공자는 예를 중시하죠. 예. 레.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걸 중시하니까 이제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예를 중시하는 거니까, 공자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윤리적인 관점으로, 그러니까 뭐 예적인 관점으로, 윤리적인 관점으로 만물을 보게 된다. 그래 보는 거죠. 그죠? 어쨌든 간에, 얘는 이제 심증리, 심증리 다시 봅시다. 심증리라 그래갖고, 심이 곧 리고, 그죠? 리가 곧 기고, 이와 기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죠? 이기 일원론, 이건 이기 이원론, 그죠? 이와 기가 두 개고, 이와 기가 일원, 그죠? 하나다, 그죠? 심이 곧 리고, 그죠? 심증리니까 이와 기고 다 똑같다니. 결국은 이제 뭡니까? 얘기 양지고, 양지든 이건 착한 마음, 이게 못된 마음, 그죠? 나쁜 마음, 욕심 가득한 마음, 욕심이 오염된 마음, 어떤 심증리, 그죠? 이거 리기, 하여튼 뭐 다 마음으로 통한다는 얘기. 마음, 자기 마음대로야, 그죠? 이거 마음이라는 게 결국 이제 도덕의 기준이 되는 건데, 문제는 뭐다? 야, 네 마음대로 해석하는, 경전에서 얘기하는 걸 얘기하지 않고, 응? 뭐 공부해가지고, 야,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이게 아니고, 결국 네 마음대로 해석하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이래도 어떻게 돼요? 극단적 주관주의. 뭐 내 생각엔 내 마음대로인데,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이 유심론이, 이게 좀 단점이긴 하죠. 이 유심론, 이게 좀 문제입니다. 이 마음의 중심이잖아요. 이거. 내가 사물을 보고 이게 이제 관찰이 되고 내 마음속으로 들어오는 건데, 결국은 뭔 얘기입니까? 완전히 주관적인 거지. 그죠? 사람마다 달라. 어떤 사람은 이거 봤을 거 아니야. 어떤 사람은 이거 볼 거고, 어떤 사람은 이거 볼 거고, 그죠? 다 달라. 그죠?
내가 내 마음대로인데 왜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도덕의 기준이 자기 마음인 거야, 그죠? 그러니까 막 함부로 막 하는 거지, 막 그냥. 이게 이제 그 심증리 그 양명하기를 따르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뭐 중국 사람이라면 뭐 아무 데서 똥 싸고 막 그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지, 그죠? 이런 식으로 된다. 하여튼 간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심증리에 대한 얘기고, 그러니까 심이 가장 중요하다.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 그죠? 심. 그런 얘기다. 여기까지 해석이 됐고, 여기까지 준비한 겁니다. 준비한 거고, 이 정도 뭐 가지고 지식 가지고 본문 보면 뭐 이해 안 되는 게 없겠죠, 그죠? 본문 넘어가서 하나씩 봅시다. 예, 본문 봅시다. 1문단. 동양의 유교적 전통에서 참된 인식이 어떻게 이르는가에 대한 문제는 경물치지와 관련해서 논의되었다. 그러니까 참된 인식이 어떻게 이르는가. 그러니까 이 우주는 어떻고 인간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그죠? 뭐 그런 어떤 모든 내용들을, 이 우주에 관한 어떤 지식들 어떻게 이르는가에 대한 문제는 경물치지와 관련해 가지고 논의되어 왔답니다. 그러니까 경물치지를 하면은 참된 인식이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본 거지. 경물치지는 뭐냐, 그죠? 사물을 대하는 것에 관한 경물, 사물을 대한다, 그죠? 사물 나아가다, 그죠? 뭐 일단 뭐 경물치지를 만든 사람이 주자니까 주자의 뜻에 따르면, 생각에 따르면 사물에 나아가서, 그죠? 지식을 습득하는 것, 치지, 이를치, 이를치에다가 지식, 그죠? 알지니까 알매 이른다. 는 이제 대학에서 처음 보인다. 이거 대학이라는 게 주의가 썼지만 뭘로 그냥 뭐 맨 땅에 그냥 쓴 게 아니죠.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없이 이제 지가 만든 게 아니고 얘기라는 책에서 이제 그 얘기라는 책에서 따온 겁니다. 그죠? 거기서 이제 그 대학이라는 책을 만들면서 주자학을 이제 정립을 한 거지. 유교의 이제 기초, 그죠? 유교의 체계를 잡은 거지. 예. 그 얘기라는 책은 어디서 나오느냐? 공자가 이제 평소에 어떤 막 말을 하고 다녔잖아요. 이제 그걸 이제 그 뭐 학생들 그 제자들이 이제 그 메모를 한 거지. 예, 메모를 해가지고 그거 이제 모아가지고 이제 얘기라는 책을 만든 거야, 그죠? 만들어가지고 그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 이 주자라는 사람이, 주의라는 사람이 대학을 쓰면서 이제 그 유교를 이제 체계를 잡은 겁니다, 그죠? 체계화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 대학에서 처음 보인다. 이 대학을 쓴 사람이 이제 주자니까. 요 단어도 주자가 쓴 거지. 주자가 만든 거지. 어쨌든 간에 이제 이 책에서 경물과 치지는 도덕적 수양과 이에 근거한 사회적 실천을 위한 어떤 선행 조건으로 제시되었다. 그러니까 실천을 하기 전에 어떤 그 수양을 해야 되고, 그죠? 수양하기 전에 경물치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물을 먼저 하고, 그러니까 물건에 나아가서 사물에 나아가서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알매 이르고, 알았으니까 이제 수양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근거로 사회적으로 이제 실천하는 겁니다. 그죠? 실천이 맨 끝이지. 그죠? 그러니까 실천의 선행 조건이다, 이렇게 보는 거지. 그러니까 이에 따르면 이제 집안, 그것도 뭐 사회적 실천이라는 것도 결국 이제 맨 처음에 집안, 그 다음에 조금 더 크게 나라, 그 다음에 천하, 이렇게 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내용부터 봅시다. 순서대로 봅시다. 경물, 치지, 수양, 실천하는데 실천은 집안, 나라, 천하, 이렇게 가는 겁니다. 점점 부피가 커지죠, 그죠? 이런 걸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 이제 몸과 마음을 갈고 닦는 어떤 인격 수양을 해야 하며, 그러니까 요런 어떤 요런 거 집안, 나라, 천하, 요거를 운영하는 게 실천이죠, 그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제 수양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 인격 수양을 해야 하며, 인격 수양을 위해서는 치지가 필요하고, 그 치지는 경물에 달려있는 것이다. 아까 말했잖아요, 그죠? 경물, 치지, 수양, 실천, 그 다음에 실천하는데 요런 어떤 집안, 나라, 천하, 이렇게 순서대로 나간다는 거지, 그죠? 어디 갔나? 필요하다. 그런데 치지는 경물에 달리는 것이다. 그 다음에 경물의 실현이 선행되어야 이제 치지의 실현으로 이행된다. 그러니까 경물이 가장 먼저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경물, 치지, 수양, 실천, 실천하는데 집안, 나라, 천하 이렇게 순서로 나간다고, 그죠? 경물, 치지는 수양과 실천을 뜻하는 개념들과의 관계 속에서 의미를 갖는 개념으로 오랫동안 논의되었다. 여기 이제 어차피 경물치지라는 말도 주의가 만든 거기 때문에, 그죠? 그렇게 이제 논의가 됐답니다, 그죠? 이문단. 주저학의 경물치지설은 이제 주의에 의해서 체계화됐다. 그러니까 대학이라는 책을 쓰면서 이 사람 주저학을 체계화시켰고, 경물치지는 그 안에 있었던, 경물치지라는 단어는 대학 안에 있는 겁니다, 그죠?
주의에서 체계가 되었다. 주의는 경무를 사물에 나아가서 그 사물의 이제 이치, 이치를 탐구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경물. 그 다음에 이것은 어떤 인식의 대상, 즉 이제 마음 밖의 어떤 사물의 리. 그러니까 내 마음에도 리가 있고 사물에도 리가 있는데, 그 사물을 내 마음에도 리가 있고 사물에도 리가 있고 또 사물 1, 사물 2, 사물 3, 사물 4 이렇게 각각 다 이제 사물에 리가 하나씩 있잖아요, 그죠? 마음 밖에, 그죠? 있는데 이걸 이제 몇 개만 연구해 보면 다 똑같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지. 그 나중에 이제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이제 관통했다 그러고, 그죠? 그래갖고 몇 가면 해보니까 야 그거 뭐 다 나머지는 다 똑같겠지, 그죠? 이렇게 이제 비약하는 게 인식론적 비약이다, 그죠? 그래갖고 결국 깨달으면 뭐다? 아 모든 일은 다 똑같구나 이렇게 보는 거지, 그죠? 그 뒤에 얘기가 또 나옵니다. 어쨌든 간에 어디 갔나? 인식의 대상을 마음 밖에 사물의 리로 어떤 뭐 인식의 주체는 누구다? 마음, 그죠? 심, 그죠? 심. 그러니까 심의 작용으로 그 주자학에서 말하는 심은 뭐다? 얘가 주체입니다. 사람인 거지, 그죠? 얘가 성과 정. 그러니까 이게 사람 속에 있는 리는 성의로 불리고 사람의 어떤 어떤 뭐 기로 나타나는 게 이가 기로 발현이 되죠, 그죠? 그게 정이다, 정. 감정. 이거 뭐 사단칠정. 이 성 같은 경우는 측은지심, 수우지심, 사행지심, 십이지심, 그죠? 칠정. 요거는 이제 희노애락, 애호욕. 이런 식인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이제 심이 다 컨트롤한다는 얘기. 마음이 컨트롤한다는 얘기입니다. 심이, 그죠? 그 다음에 양명 같은 경우에는 심이 뭐다? 심이 곧 우주다. 모든 것이다. 다 자기 마음, 다 마음에 달려있다. 모든 게 다 마음에 달려있다는 게 양명학이고, 이 주자학 같은 경우에는 심이 컨트롤하는 겁니다. 그죠? 성과 정을 컨트롤하는 거다. 심이 주체다. 그죠? 인식의 주체다. 심. 그죠? 여기서 사물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실천과 결부되어 있다. 그러니까 사물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실천력과 결부되어 있다. 이걸 잘 생각해 봅시다. 인간의 사물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그럼 뭐래? 그러니까 이 뭐 계기일식이나 월식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인간의 실천과 결부되어 있다. 인간의 도덕적 실천과 결부되어 있다. 왕의 도덕적 실천과 결부되어 있다. 그러니까 왕이 뭐 비도덕적인 행동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하늘에서 싹 보여주는 거지. 야, 계기일식 싹 보여주는 거지. 그러면은 그 백성들이 그 계기일식 일어나는 걸 보고 야, 이거 왕이 뭘 잘못했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계기일식이 곧 태양, 달, 지구 이런 모든 것들이 인간의 실천, 인간의 도덕적 실천과 결부되어 있다. 이 말인 거죠. 그죠? 요 말이 좀 어렵죠. 그죠?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윤리적으로 얽혀 있다는 거지. 이거 사물 현상이라는 게, 자연 현상이라는 게 결국 인간의 도덕적인 행동, 실천과 연관되어 있다는 거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물의 리는 존재 그 자체의 법칙, 그러니까 자기 법칙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인간의 도덕적 실천과 이제 관련 속에서 이제 파악된 도덕적 원리다. 그죠? 도덕적 원리야, 도덕적 원리. 그러니까 내가 윤리적으로 행동했기 때문에 이런 자연이 이런 걸 내려주는 거고, 그죠? 내가 나쁜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하늘이 나한테 벌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한 거지, 그죠? 도덕적 원리. 그러니까 자연 현상이 전부 다 이제 도덕과 연관되어 있다는 거지, 윤리와 연관되어 있다는 거지, 그죠? 이와 같이 리가 도덕적인 성격을 갖는다는 것은 리가 그 자체로 자연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리가 뚝 떨어져 가지고 자연에 이렇게 존재하는 게 아니고, 리에 대한 탐구가 자연에 대한 직접적인 관찰과 거리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자연 어떤 뭐 계기일식이 나타난다, 태풍이 나타났다, 가뭄이 나타났다, 이걸 그 자체로 막 하는 게 아니라, 그 자체로 막 관찰하는 게 아니라 그걸 도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지. 천재 똑똑한 사람, 공자, 맹자 뭐 이런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지. 야, 이거 계기일식 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보니까 이런 나쁜 짓을 하니까 이런 일이 나타나더라. 아니면 할아버지 아주 그냥 그 마을에 가장 그 나이 많은 분, 경험 많은 분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지. 야, 계기일식 왜 나타났어요? 이러면 내가 어릴 때 뭐 누가 나쁜 짓을 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죠? 그런 어떤 성격을, 도덕적 성격을 갖는다. 어디 갔나? 실천과 관련된 도덕적 원리다. 이와 같이 리가 도덕적인 성격을 갖는다는 것은 이가
그 자체로 자연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이치가 그죠? 이치가 원리 이런 것들이 리에 대한 탐구라는 게 결국 이제 자연에 대한 직접적인 관찰이 아니라 누구한테 물어봐야 된다? 경전. 그다음에 그 훌륭한 사람, 그 마을에서 가장 나이 많은 사람, 그죠? 그런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지.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알 거니까 현자한테가 알 거니까 그죠? 그 사람들이 자연의 어떤 현상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해석을 하겠지. 윤리적으로 해석을 하겠지, 그죠? 나타낸다. 이에 따라 이를 인식하기 위해 공부해야 할 대상이 뭡니까? 결국 이제 그러니까 자연 현상 그대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뭐 지구, 달, 뭐 태양이 일직선으로 쭉 나열되는 가지고 이제 뭐 일식이 나타난다. 그게 아니라 그 일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윤리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나는 모르겠어. 근데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경전 찾아보거나 아니면 이 마을에서 가장 나이 많은 사람, 경험 많은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지. 그죠? 아까처럼 이제 내가 어릴 때 뭐 7살 때 누가 나쁜 짓을 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더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그러니까 이거 분명히 누가 나쁜 행동을 한 놈이 있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그놈 찾아라. 이렇게 되는 거지. 이에 따라 이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공부해야 할 대상이 경전 책을 찾아봐야지. 공자가 무슨 말 했느냐, 맹자가 무슨 말 했느냐. 그다음에 인물, 그죠? 우리 마을에서 가장 나이 많은 어르신, 그죠? 그다음에 도덕적 실천 속에서 만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도덕적 실천, 도덕적으로 뭘 하다가 이렇게 발견한 것들, 뭐든 뭘 보고서 도덕적으로 깨달은 거, 그런 것들의 속에서 만나는 것이다, 그죠? 이치라는 게, 도덕적 이치라는 게, 그죠? 리가 윤리와 연관되기 때문에, 그죠? 인간과 무관하게 존재하는 객관적인 세계의 이제 사물 그 자체가 아니다. 자연 그 자체가 아닌 거야. 자연 현상 그 자체로 해석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도덕적으로 해석하려고 노력한다는 얘기지. 주작자들에게 리는 자연에 대한 직접적인 관찰을 통해서 파악되는 자연의 리가 아니다. 똑같은 얘기 하는 거죠. 그죠? 관찰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 관찰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윤리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느냐, 윤리적으로 해석하는 거 어떻게 하는데요? 나는 모르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경전을 찾아봐야 되겠지. 그 다음에 나이 많은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겠지. 어르신한테, 그죠? 이거 아니라 인간의 바람직한 삶의 방식에 대한 이유였다. 그러니까 이게 나쁜 짓을 하니까 계기의식이 나타나더라. 그러니까 야, 착한 일 해라. 이렇게 되겠죠, 그죠? 바람직한 삶의 방식, 그죠? 여기까지 이제 두 번째 지문. 산문단 봅시다. 산문단. 주작의 경물치지설에서는 궁극적으로 모든 사물의 리를 인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갑자기 이제 얘기가 바뀌는데 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봅시다. 주작의 경물치지설에서는 궁극적으로 이런 말이 나옵니다. 모든 사물의 리를 인식할 수 있다. 요 말. 모든 사물의 리를 인식할 수 있대. 여기에도 리가 들어가고 여기에도 리가 들어가고 이 종이에도 리가 들어갔는데 그거에 대한 리를 전부 다 인식할 수 있대. 모든 사물. 야, 모든 사물이 몇 개인데? 1억 개? 2억 개? 10억 개? 어떻게 하냐고. 그죠? 근데 모든 사물의 리를 인식할 수 있다고 보는 거야. 그죠? 왜 이런 얘기가 나옵니까? 왜 이런 문장이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사물의 리가 똑같으면 되겠지. 그러면 물건 한 10개만 갖다 놓고 한 10개 정도만 갖다 놓고 거기에 리를 탐구하다 보면 이거 다 똑같네. 그죠? 이렇게 깨닫게 되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관통이라는 건데 봅시다. 오랫동안 천하의 이제 사물에 나아가가지고, 그죠? 그 일을 막 탐구해 보는 거야. 그러다 보면, 그러니까 일단 내 마음에도 하나가 있죠, 그죠? 나한테도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어떤 사물에도 하나씩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런 사물들을 나아가서 이제 그 일을 탐구하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환하게 관통한대. 이거 하나, 내 마음에 있는 거, 그 다음 사물 1, 사물 2, 사물 3, 이렇게 계속 이제 그 리를 연구해 보는 거지. 각각의 리를, 그죠? 하는데 갑자기 이제 한 10대 하다 보니까, 관통. 환하게 아는 거야. 그렇네. 그죠? 모든 사물의 리를 알지 못함이 없게 된다는 거죠. 이게 뭔 얘기냐면 리가 다 똑같기 때문에. 다 똑같네? 10개 다 똑같네? 그러면 10억 개가 있든 100억 개가 있든 다 똑같겠네? 이렇게 보는 거지. 그죠? 그게 이제 비약이지. 비약. 그러니까 비약이라는 게 전체 중에 일부만 보고 나머지 다 그렇겠지 뭐. 이게 비약이잖아요. 비약. 그죠? 그 인식론적 비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봅시다. 이것은 일종의 인식론적 비약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죠? 그러니까 전체를 다 보지 않고 일부만 보고 부분만 보고 다 맞겠지 이렇게 보는 거지. 인식론적 비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비약은 만물의 리는 본래 하나지만 개별화된 것이다. 나뉘어가지고 개별화된 것이며, 원래는 하나인데 리가 하나였는데 그게 이제 하나씩 다 들어간 거야.
마음 안에 모든 리가 갖춰져 있다는 논리에 의해서 정당화됐다. 그러니까 마음 안에 모든 리가 이제 갖춰져 있는 거야. 그죠? 모든 리가. 리라는 게 다 이제 하나씩 다 있는데 다 똑같아. 다 모든 게 하나가 그 리라는 게 다 똑같은 리를 다 가지고 있는 거지. 그죠? 정도. 이처럼 주자학에서는 리가 외부 사물의 속에도 있지만, 그죠? 사람의 마음 안에도 있다고 본다. 내 마음 안에 리가 있는 거야. 그죠? 내 마음 안에 리도 있고 사물에도 리도 있고 다 있다. 그러니까 한 10개 정도만 조사해 보면 답이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리 다 똑같네 이렇게 보는 거지. 그러니까 내 것만 조사해 가지고 다 똑같네라고 할 수 없겠죠. 몇 개를 조사해 봐야지 똑같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죠? 한 10개는 해 봐야 되겠지. 그죠? 만물의 리가 마음 안에 있게 되면 외부 사물에 대한 탐구라는 객관적인 공부가 아니라, 그죠? 마음 안에 있는 리에 대한 자각이라는 주관적인 공부가 되며, 그죠? 이거 내 마음에 있는 걸 연구하다 보면 주관이 되겠지. 주관. 내 마음은 누군가가 알아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 내 마음에 대한 연구는 나밖에 할 수 없지. 그죠? 그러니까 이제 주관적으로 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내 마음을 다른 사람이 연구할 수 있으면 객관적으로 되는 건데, 다른 사람이 내 마음을 연구할 수가 없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주관적인 공부가 된다. 모든 사물에 대해 대한 탐구 없이도 모든 사물의 리를 인식할 수 있는 이론적 토대가 마련된다. 그죠? 모든 사물에 대한 모든 100%, 1억 개, 10억 개에 있는 어떤 모든 사물의 리를 다 해볼 필요가 없는 거야. 그죠? 하나의 리에서 다 들어간 거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한 10개만 해보면 리가 다 똑같네. 관통. 그죠? 다 똑같네. 다 깨닫고 불현듯이 깨닫고. 그러니까 한 10개만 해보니까 나머지들은 전부 다 똑같겠지. 논리적 비약, 인식론적 비약.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 말이 이제 성립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모든 사물의 리를 인식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죠? 요게 이제 3문단이고, 요건 이제 주작의 이제 경무치지설에서 요 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요 말이 왜 성립되는지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죠? 그럼 4문단. 4문단 봅시다. 관통을 통해 도달하게 되는 참된 인식. 그럼 같은 얘기 또 계속 하고 있네? 관통을 통해서 도달하게 되는 참된 인식. 관통을 통해서 도달하게 되는 게 참된 인식이 뭡니까? 모든 리가 다 똑같네? 그죠? 내가 공부한 리가 맞았네? 그죠? 그런 인식은 만물에 대한 분석적 인식이 아니라 통일적 인식이다. 다 똑같다는 얘기. 통일적으로 다. 이 10억 개, 100억 개가 다 통일이죠. 리가 다 똑같은 거구나. 그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각각의 리가 다 다르다고 했으면 분석적 인식이 되겠지. 1번 사물에는 이런 어떤 리를 가지고 있고, 2번 사물에는 이런 리를 가지고 있고, 이렇게 이제 분석적으로 될 텐데, 1번 사물, 2번 사물, 내 마음에 있는 거, 그 다음에 3번 사물, 4번 사물, 다 리가 다 똑같네? 다 통일되네. 다 짜장면. 통일되게 다 짜장면. 그죠? 이렇게 하는 거지. 통일적 인식이다. 이러한 인식은 만물이 하나의 본질을 가지고 있다는 이일분수설. 리가 하나고 나눌 분자죠. 나누어져 가지고 다른 데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리가 하나인데, 한 가지 리인데 그게 막 나누어 가지고 다른 거에 하나씩 다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죠? 이일분수설. 만물이 하나의 본질을 가지고 있다. 그죠? 의의가 한다. 이일분수설은 만물이 각각 한 가지의 리를 갖추었는데, 온갖 리는 모두 하나의 근원에서 나왔기 때문에 미루어 통하지 않는 것이 없음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사물, 1번 사물, 2번 사물, 3번 사물, 4번 사물 이렇게, 아니면 내 마음에 있는 어떤 리까지 모든 리가 다 똑같다. 그죠? 계속 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그에 따르면 현실의 사물은 다양한 모습이 드러나지만, 이건 왜 그렇습니까? 같은 리지만 기는 다르겠지. 그죠? 얘도 리를 가지고 있고, 얘도 리를 가지고 있지만, 기가 달라, 기가. 기는 그 리의 이제 현실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죠? 기가 달라. 온갖 리는 하나의 근원에서 나왔기 때문에 미로 통하지 않는 것이 없지만, 이에 따르면, 현실의 사물은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나지만 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죠? 모두 하나의 근원에서 나왔으므로 만물은 본질적으로 단일한 리에 의해서 구현된 것이다. 그죠? 이런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이 인간에 들어간 어떤 리가 이제 성이고, 인간에서 이제 이 성이 이제 드러난 게
기잖아요, 그죠? 그게 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정, 감정. 만물에 들어간 게 이고, 물론 성, 그죠? 성질이죠. 근데 기는 이 기와 인간에 들어있는 기는 다르겠지. 사물마다 기는 다 달라. 근데 리는 다 똑같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뭐 단일한 리에 의해서 구현된 것이다, 그죠? 사물마다 고유하게 드러나는 개별적인 리를 탐구하고, 나아가 이게 사물마다 고유하게 드러나는 개별적인 리를 탐구 한 10개만 해보면 다 똑같은 거네. 알 수 있는 거지. 나아가 이제 우주의 보편적 원리, 천리를 인식하는 것이 곧 주장에서 말하는 경물치지. 경물치지를 그렇게 하는 거지,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이제 참된 인식, 모든 리가 다 똑같네. 그래갖고 그 리를 깨달았을 때 이제 관통이 되고, 그죠? 인식론적 비약을 통해 가지고 내 모든 리 다 알았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참된 인식이 이른다. 이거 뭐 지금 주장에서 참된 인식은 그냥 뭐 그 도덕 윤리적 관점에서 보는 거죠, 그죠? 그래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이 정도 읽어지고 나와 봅시다. 나는 좀 쉽습니다. 예, 나와 봅시다. 1문단 주자학에서 자연은 도덕적 성격을 지닌 우주적 원리를 구현하고 있는 존재다. 이거 잘 봅시다. 자연이라는 게 우주적 원리는 맞는데 도덕적 성격을 가지고 있대. 아까 말했죠. 그러니까 개기일식이 나타나는 원인, 그러니까 지구가 있고 달이 있고 태양이 있죠, 그죠? 그래가지고 그 달 그림자가 태양을 가렸다. 그래가지고 일식이 나타나는 건데 그거를 그렇게 보지 않고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도덕적 성격으로 파악을 했다고요, 그죠? 윤리적으로 바라본 겁니다. 어떻게? 왕이 뭐 지난달에 이런 어떤 비도덕적인 행동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이런 일이 나타났다 이렇게 보는 거지. 도덕적으로 해석한 겁니다. 윤리적으로 해석한 거예요, 그죠? 주작에서는 그래 보는 겁니다, 그죠? 자연에 대한 탐구 역시 그 우주적 원리를 인식하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도덕적인 성격을 인식하는 과정인 거지, 그죠? 이러한 인식 체계에서 자연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은 어렵죠. 도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윤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늘이 노해가지고 이런 일을 내려준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주장에서,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지금 뭐 하늘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죠? 천체, 지구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냥 윤리적으로 보는 거야. 내가 뭐 왕이 뭐 잘못했거나 내가 뭐 잘못해가지고 이런 일이 나타나고 내가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뭐 풍년이 나타나고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지. 조선 후기에 이르러가지고 자연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서양 문물이 막 조선 후기에 막 밀려 들어오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그것도 말 들어보니까 맞거든. 그러니까 관심이 높아지죠, 그죠? 그러니까 막 뭐 지동설, 그죠? 천동설, 그죠? 천동설이 틀렸고 지동설이 맞고 막 이런 얘기가 막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관심이 많아. 그러니까 그 말 들어보니까 맞죠. 그러니까 관심이 높아지지. 이런 관심은 어떤 서양의 이제 근대 과학적 이제 성과를 수용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그죠? 이건 막 그런 게 막 들어오고 하니까 말이 맞아. 그죠? 말이 맞고 그러니까 다 수용하게 되겠지. 서양의 근대 과학은 자연이 수학적이고 필연적인 인과 법칙에 따라 가지고 움직일 뿐이다. 그러니까 필연적인 인과 법칙, 수학적이고 필연적인 인과 법칙이 뭡니까? 자연이라는 게 아까 말했죠. 그 F는 ma, 그래서 질량이 있고 가속도가 있으면 이게 이제 뭐 질량이 100이고 그죠? 가속도가 1이면 100뉴턴이다. 그죠? 힘은 100뉴턴이죠. F는 ma니까. 아니면 만류인력, 그죠? 두 개의 질량. 그러니까 M1, M2. F는 만류인력 힘은 R제곱분의 G, mm, 그죠? R제곱분의 G, mm. 그러니까 이 질량과 이 질량이 정해져 있고 이 거리가 주어지면 만류인력은 다 똑같습니다. 우주 어디에 있든. 그게 이제 필연적이라는 얘기지. 필연적이라는 얘기는 뭔 말인지 알겠죠, 그죠? 반드시 그래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량이 100이고 뭐 만류인력 상수 뭐 9.81, 98.1인가 뭐 이런 거죠, 그죠? 9.81인가 뭐였지? 하여튼 뭐 그거 R제곱, 그러니까 거리가 주어지고 질량 두 개가 주어지면 그 만류인력 상수 곱해가지고 힘이 주어지는 건 만류인력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죠? 우주 어디에 있든 다 그런 거죠, 그죠? 이게 이제 필연적이라는 얘기, 필연적, 그죠? 필연적으로 그 공식에 따라 바뀐다. 그러니까 어떤 날에는 뭐 100뉴턴이고 어떤 날에는 200뉴턴이고 그렇지 않고 언제나 질량 주어지고 거리가 주어지면 반드시 값은 똑같다. 그게 이제 필연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인과 법칙에 따라 가지고 움직일 뿐 도덕적 의미를 지니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 왕이 뭘 잘못해가지고 뭐 일식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지구, 달, 태양 이렇게 일직선상에 쭉 서면서 이제 달 그림자가 생겨가지고 태양을 가리는 겁니다, 그죠? 도덕적 의미 없어요. 내가 잘못했고 내가 착해가지고 내가 착한 일을 해가지고 뭐 그런 게 아니고, 그건 자연 원리대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죠?
기계론적인 어떤 자연관이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서양의 근대 자연과학을 수용하는 것은 주작의 도덕주의적 자연관에서 이탈하는 것이다. 그죠? 이해되죠? 그죠? 도덕 이런 거 다 빼라. 다 빼. 그냥 자연 법칙대로 하는 거다. 이일 분수설. 그러니까 리가 하나고 나누어져 가지고 다른 거에 다 들어갔다. 그죠? 이런 이제 부정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모든 리가 다 똑같다고 보는 게 아니라 이 사물이 전부 다 이제 자기 나름대로의 법칙이 있는 거야. 태양은 자기 나름대로 법칙이 있고 지구는 나름대로의 또 자전이 있고 공전이 있고 그죠? 달도 마찬가지 자전이 있고 공전이 있잖아요. 자기 나름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죠? 뭐 리가 다 달라. 원리가 다 달라. 여기서 말하는 리는 뭡니까? 이 근대후기 자연학 이 최한기가 보는 리는 자연 법칙이에요. 그죠? 지구의 자연 법칙, 달의 자연 법칙, 태양의 자연 법칙 다 다르다는 얘기지. 그죠? 이 일분수설 틀렸다. 그죠? 이는 보편적인 어떤 도덕 원리의 관철이라는 차원에서 자연을 보지 않으며, 그죠? 도덕 원리의 관철, 뭐 그런 차원, 그러니까 자연을 자꾸 도덕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죠? 도덕 원리의 관철, 그러니까 착한 일을 하게 되면 이렇게 자연이 이렇게 이런 걸 보여주고, 못된 일을 하게 되면 자연이 또 이런 걸 보여주고, 그런 게 아니라고. 자연의 관철, 도덕 원리의 관철이라는. 보지 않고 만물을 어떤 종에 따라서 이제 서로 다른 본성을 지닌 존재로 본다. 그죠? 만물이라는 게 다 종에 따라 다 본성이 다 달라. 성이죠, 성. 응? 성에 따라 다 다르다. 그러니까 뭐 이 실학도 결국은 물론 이제 유교에 뭐 벗어났지만 완전히 벗어나지는 않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개개인에 들어간 리들을 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응? 리가 내 마음에 들어왔잖아요, 그죠? 나의 성이 되는 거지. 이 리가 여기 들어갔잖아요. 얘 성이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는 건가? 그러니까 리에 들어간 리를 성이라 부르는 겁니다. 성질, 원리가 원리를 가지고 있는 성질이잖아요, 그죠? 내 성질, 그죠? 어디 갔나? 성질, 그죠? 어디 갔나? 일분수설. 만물은 종에 따라서 이제 서로 다른 그죠? 서로 다른 본성을 지닌 존재로 본다는 것이다. 만물의 종에 따라서 다 다른, 고양이는 고양이대로의 본성이 있고 성이 있고, 강아지는 강아지대로의 어떤 성이 있는 거다. 리가 다 다르다는 얘기지. 성이고 리니까, 그죠? 성리학이죠, 그죠? 성증리설. 그냥 양명학은 심증리설, 그죠? 성이 다 다르다. 리가 다 다르다는 얘기지. 성이 다르니까 그 리가 다르죠. 성리학이니까. 그죠? 자연학을 중시하는 입장의 어떤 경물치지설에서 인식 대상은 자연의 구체적인 성질로서의 리다. 그러니까 여기서 자연학에서 중시하는 입장에서 경물치지라는 게 뭐냐? 경물치지를 또 다르게 해석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연을 구체적인 성질로서의 리. 성질. 강아지, 고양이, 태양, 달, 지구 각각에 대해서는 성질로서 이제 리인 거지. 이게 자연 법칙이 되는 거죠, 그죠? 각각이 가지고 있는 성질이 있을 거 아니야. 이러한 어떤 리는 마음에 있지 않고 사물에 있다. 사물 자체에 있잖아요. 태양은 태양대로의 리가 있는 거고, 다른 달대로 성질이 있는 거고, 리가 있는 거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참된 인식을 위해서는 자연에 대한 직접적인 탐구가 필요하다. 하나하나씩 다 봐야 돼. 다 달라. 일분수설로 안 돼. 다 달라, 그죠? 모든 사물이 전부 다 성이 다 달라. 성이 다르다? 리가 다 다르다, 그죠? 성리, 그죠? 성증리설이니까. 그게 이제 유교, 그죠? 주자학에서 말하는, 유학에서 말하는 건데, 그거는 이제 요거 이제 최한기가 받아들였네. 저 성리학에 있는 거를, 그죠? 하여튼 그렇다. 요게 이제 첫 번째 문단이고, 두 번째 문단 넘어갑시다. 이 문단 봅시다. 참된 인식은, 인식 주체와 인식 대상의 만남. 그러니까 인식 주체 그죠? 나가 인식 대상, 이 지우개, 그죠? 이를 만난 거야. 그래갖고 만져보니까 말랑말랑하네. 그렇게 느끼잖아요, 그죠? 그런 경험, 그죠? 인식 주체가 인식 대상을 만난 거야. 경험한 거야. 그죠? 즉 경험에서 시작된다는 입장에서 도덕학에 종속되지 않은 순수한 자연학. 계속 이제 도덕이 빠져있다는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그죠? 순수 자연학을 위한 새로운 경물치지설을 주장한 학자가 최한기래, 그죠? 요걸 이제 요걸 그대로 이제 수용한 사람이 최한기네, 그죠? 이 사람의 생각하는 경물치지라는 게 다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봅시다.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경물치지는 뭘까? 그에 따르면 인간의 마음은 아무런 색깔이 없이 없는 무물물 같아가지고 본래 어떤 관념이나 선념적인 리 이런 게 내재해 있지 않다.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날 때 아무것도 안 가지고 태어난다는 얘기지. 그죠?
그러니까 주제학이나 양면학 같은 경우에는 타고나죠. 주제학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리를 타고납니다. 그죠? 만물은 리를 가지고 있고, 그죠? 리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지. 주제학 같은 경우에. 근데 양면학 같은 경우에도 심증리, 양지를 타고나죠. 도덕적인 본체. 그 맹자가 말한 선살, 그죠? 이미 그 성 자체가 착한 거야. 착한 본심을 타고난 거지. 그죠? 도덕적 본체 양지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이게 이제 그 살다 보니까 자꾸 욕심 생겨가지고, 그죠? 욕심 생겨가지고 흐려지는 거지. 그래갖고 이제 바로잡자. 격자를 이제 바로잡자라고 해석한 거지, 그죠? 경물치지. 이래 본 건데, 최한기는 지금 없다. 그런 거 없다. 인간이 태어날 때 아무것도 안 갖고 태어난다. 그죠? 그런데 관념이나 어떤 선험적인 거 없다. 내재해 있지 않다. 태어날 때 아무것도 안 갖고 태어난다. 그는 온갖 이치가 마음속에 갖춰져 있다는 맹자나 어떤 주의 언급은 리치가 마음속에 있다. 리치가 마음속에 있다. 그죠? 심 안에 있다. 물론 양면학은 더 심하죠. 심이 곧 우주라 그랬으니까, 그죠? 이 모든 게 다 심으로 본 거고. 근데 이 주제학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심 안에 성과 정이 있다라는 거죠, 그죠? 성과 정이 있고 이기가 있는 거지, 심 안에, 그죠? 그러니까 얘가 컨트롤하는 겁니다, 심이, 그죠? 심이 주체인 거지, 주체. 나, 영혼, 그죠? 어디 갔나? 그래서 온갖 이치가 마음속에 갖춰져 있다는 맹자와 주의의 언급은 마음이 지닌 사유작용을 찬미한 것이다. 그러니까 마음이 심이라는 게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거지. 심이라는 게 성과 정을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지. 심, 그죠? 마음이 있다라는 거지. 그게 기본적으로 다 모든 이치가 다, 우주의 모든 이치가 마음속에 있다. 그게 얘기가 아니다. 그죠? 이가 이제 본래 마음에 갖추어져 있음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봤다. 그죠? 네가 원래 마음이 없어.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난 게 아니야. 그죠? 리라는 게, 그죠? 그런 인간의 지식은 감각기관과 외부 대상과의 만남, 즉 감각 경험을 통해 가지고 얻을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백지로 상태로 태어나 가지고 경험을 해 가지고 지식이 쌓인다, 이렇게 본 거지. 그래 가지고 알미 쌓인다. 지식이랑 알미랑 똑같은 얘기죠, 그죠? 알미 쌓인다. 경험해 가지고 알미 쌓인다는 거야. 참된 인식이 이룰 수 있다는 얘기지. 그건 뭐야? 경험주의, 서양 경험주의 철학과 좀 비슷하죠, 그죠? 이는 사물에 대한 객관적인 탐구를 중시하는 입장이다, 그죠? 사물에 대해서 객관적인 탐구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어떤 지식 분석적으로 분석한 다음에 그게 이제 그 공식을 만들고, 그죠? F는 ma, E는 에너지는 질량에다가 C 제곱, 그죠? 광속의 제곱, 그다음에 F는 만류인력 F는 R 제곱분의 GMM, 이런 거, 그런 걸 만들어낸다는 거지, 그죠? 객관적인 탐구를 중시하는 입장이다. 이 입장에서는 그는 주제학의 경전 중심주의. 그러니까 주제학 같은 경우에도 그렇잖아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자연 현상이 나타나면, 아까도 계속 반복되는 거지만, 어떤 그런 현상이 나타났을 때 이거 도덕적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내가 아는 게 없어. 공자 맹자 달달 외웠으면 이게 무슨 뭐구나라는 거 알 텐데 몰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경전을 찾아본다거나 아니면 그 마을의 훌륭한 인물 찾아가가지고, 그죠? 현자를 찾아가가지고 가장 나이 많은 할아버지한테 가가지고 물어봐야 되겠지. 그죠? 어떤 일이 있었나요? 옛날에 이거 어떻게 도덕적으로 해석해야 되나요? 그러면 이거 내가 어릴 때 계기일식 일어났을 때 그때 마을에 어떤 놈이 어떤 나쁜 짓을 했다. 그래가지고 계기일식이 일어났거든. 그러니까 올해도 분명히 계기일식이 나타났으니까 또 그런 나쁜 짓 한 놈이 있겠지. 그거 찾아라. 이렇게 되겠죠, 그죠? 주제학의 경전 중심주의. 경전을 찾아보고 인물 찾아보고, 그죠? 그런 중심주의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런 일이 없다. 그죠? 이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해석하지 마라. 전부 객관적으로 파악하라. 그죠? 공식으로 파악하라. 물리학으로 봐라. 그죠? 그는 경전이란 어떤 객관 세계의 원리를 파악하여 기술한 것 뿐이기 때문에, 그죠? 경전이란 게 누굽니까? 그러니까 좀 똑똑한 사람들이, 공자, 맹자, 조금 머리가 좀 비상한 사람들이 어떤 자연 현상을 보고 기록해 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연 현상을 보고 얘들이 기록해 놓은 거라고. 우리보다 좀 똑똑한 놈 사람들이, 그죠? 기록해 놓은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빠진 것이나 잘못된 것이 있을 수밖에 없다. 아무리 날고 긴다 해도 빠진 게 있을 수밖에 없죠. 이게 진퉁이고 짝퉁이기 때문에 워낙 잘 만들어 가지고 거의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짝퉁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99.9%
0.01%까지 만들었다 하더라도 0.01%는 틀리지. 그죠? 다르지. 그죠? 그러니까 빠진 거나 잘못된 것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진짜 순도 100% 자연. 이거를 베껴 놓은 거기 때문에. 그죠?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다. 잘못 본 게 있을 수밖에 없다. 아니면 빠졌거나 누락됐거나. 그죠? 이에 따라 그는 진리의 기준은 경전이 아니라 객관적인 자연인 그 자체가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 자연 그 자체를 베낀 어떤 경전이기 때문에 경전을 공부해가지고 이걸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잘못할 수가 있다. 오류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경전을 공부하지 말고 이걸 보라고. 자연을 직접 공부를 하라고. 물리학을 직접 보라고. 그죠? 그러니까 경전 중심주의에서 이제 그렇게 비판을 했다는 얘기네. 그러니까 경전 그거 보지 마. 어? 그러니까 네 스스로 이제 자연 현상 그대로 보라고. 그죠? 그런 걸 강조했다. 다음 문단. 3문단 봅시다. 자연에 대한 직접적인 관찰을 중시했죠. 그죠? 그러니까 직접적인 관찰이 아니라 막 간접적으로 뭐 어떤 그 유교 경전 이런 거 찾아보지 말고 직접적으로 관찰해라. 그런 그 중시한다는 최한기의 철학 체계 속에서 이는 도덕성이 개입되어 있지 않은 사물 그 자체다. 그죠? 리라는 게 지금 자연 법칙으로 해석하고 있고 도덕성 같은 거 없다.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거죠. 그죠? 사물 그 자체다. 현상 그 자체다. 그죠? 최한기는 하늘과 땅이 만물을 낳는데 뜻을 두지 않는다고 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의도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미 계기일식이 나타나고 뭐 홍수가 나타나고 뭐 풍년이 나타나고 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하늘이 일부러 야 니들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풍년을 내려줄게. 아니면 넌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야 계기일식 보여줄게. 흉년 만들어 줄 거야. 태풍 보낼 거야. 이런 게 없다라는 게 뜻을 두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자연 법칙대로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이는 만물이 스스로의 원리에 따라 운동하는 거지. 이거 이렇게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보여주고 뭐 그런 거 없다라는 거죠. 그죠? 만물이 스스로의 원리에 따라 운동하고 변화해 간다는 것을 이제 함축한다. 그죠? 어떤 의도 같은 게 없다. 그는 자연의 리가 더 필연적이라는 것을 근거로 들어가죠. 필연적이라는 거 말 이해되죠. 그죠? 그러니까 반드시 그런 거야. 그죠? 그러니까 자기 원칙대로 그런 거야. 그죠? 그러니까 뭐 질량이 있고, 그죠? 질량이 있고 거리가 있으면 그러니까 딱 여기에 맞는 만류인력이 있는 겁니다. 100N인 거죠. 그죠? 100N. 그죠? 그러니까 요 질량이 있고 요 질량이 있고 이 거리가 있으면 반드시 만류인력 똑같은 만류율이 생긴다. 이게 이제 뭐 우주 어디 가나 다 똑같다라는 거지. 필연적이라는 거지. 그는 자연의 리가 필연적이라는 것을 근거로 들어가지고 도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봤다. 그죠? 자연의 리라는 거는 법칙대로 필연적으로 돌아가는 거지. 도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 그죠? 이처럼 그 도덕은 아예 싹 빠져라는 얘기지. 이처럼 리를 자연 법칙으로 이해하는 것은 추측록이라는 책에서 그가 리의 내용으로 밀물과 썰물의 원인, 뭐 달에 대한 얘기죠. 그죠? 달의 어떤 만류력, 그다음 기조력 이런 거겠죠. 그죠? 그다음에 낮과 밤이 생기는 어떤 원인, 그러니까 자전이죠, 자전. 그다음에 바람이 생기는 원인, 뭐 기압차죠. 그죠?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이 가잖아요. 뭐 그런 거 전부 다 추측록에 담겨 있네. 그죠? 그러니까 다 자연 법칙이다. 리라는 게 자연 법칙이다. 이래 보는 거지. 그죠?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덕성이라는 거 다 빼고 자연현상을 관찰하는데 도덕이라는 거 다 빼고 그 자연현상만 바라본다. 뭐죠? 반복적으로 계속 얘기하고 있죠. 마지막 문단 봅시다. 최한계의 경물치지는 밖에 있는 인간 사회의 모습과 사물의 성질을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것. 그러니까 인간 사회의 모습, 사회과학, 그 다음에 사물의 성질, 자연과학 이래 되겠죠, 그죠? 사회과학과 자연과학, 그죠? 이제 그걸 객관적으로 이제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으로 이해했다. 경물치지란 게, 그러니까 경물치지를 다르게 해석한 거지, 그죠? 최한기는 그러니까 경물, 요 이제 물을 뭘로 봤냐면은 자연 법칙, 그죠? 자연 법칙에 나아가서 지식에 이른다 이렇게 본 거지, 그죠? 계속 반복하긴 하는 건데 어디 갔나? 반복이지만, 그죠? 그러니까 주작은 나아가서 만물에 나가 도덕적인 관점으로, 윤리적인 관점으로 탐구를 하고 알매 이르는 거고, 실학은 그죠? 알매 이르는데 만물 자연 법칙을 탐구해 가지고 알매 이르는 거고, 그죠? 양명학은 이 사물이 아니고, 그죠? 심, 그죠? 욕심이 낀 어떤 마음,
뭘 이제 바로잡아 가지고 양지 착한 마음에 이르는 거다. 이러 본 거지. 그 경물치지를 이제 세 명이 다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그죠? 다르게 보고 있다라는 거 계속 봅시다. 어디 갔나? 최한기에게 경물치지는 밖에 있는 어떤 그 인간 사회의 모습, 그 사회과학, 그 다음에 사물의 성질을 자연과학을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것으로 이해했다. 최한기의 철학에서 근본적인 문제는 뭐다? 마음 속에 있는 도덕적인 본체를 어떻게 실현하는가? 이건 주작이죠, 그죠? 마음 속에 있는 도덕적 본체, 아니면 양명학, 아니면 성리학, 그죠? 이런 거지. 주작,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마음 속에 있는 본체를 어떻게 실현할 건가? 어떻게 이제 윤리적으로 살 건가? 이게 유교죠, 그죠? 유학이지. 살 것인가, 실현할 것인가에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객관적인 세계 이치, 그 자연과학, 어떤 뭐 사회과학, 아니면 어떤 자연 법칙 이런 거를 정확하게 인식할 것인가 하는 데 있었다, 그죠? 이게 핵심인 거지. 도덕이고 나발 이거 다 빼고 어떻게 정확하게 인식할 건가, 공식 어떻게 뽑아내야 돼, 그죠? 그게 핵심이었다. 그래서 그는 그에게 참된 인식을 위한 어떤 경물치지는 어떤 감각기관을 매개로 객관 세계를 정확하게 인식함으로써, 경험함으로써, 그죠? 객관의 세계의 리를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까 리가 자연 법칙이죠, 그죠? 그러니까 경물치지를 해가지고 참된 인식을 얻는데, 이 경물치지는 자연 법칙을 공부해가지고 알매 이르는 거를 참된 인식에 도달했다라고 보는 거지, 그죠? 이와 같은 최한기의 경물치지설은 도덕하게 테두리에 갇혀 있던 자연을, 그죠? 자연을 계속 이제 도덕적으로 해석하려 했던 거야. 뭐 흉년이 나고 뭐 태풍이 불고 뭐 재앙이 생기면 야 이거 뭐 왕 때문이야 이렇게, 왕이 뭐 잘못해서 그런 거야 이렇게 했던 그 자연을 자연학에서 독립시켰다, 그죠? 도덕에서 독립시켰다. 근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런 거네요, 그죠? 네, 여기까지 보고 뭐 문제도 봐야 되고, 문제 좀 봐야 됩니다. 문제 8번 요거 양명학 좀 봐야 됩니다, 그죠? 요거 이따가 다음 영상에서 요 문제 풀어봅시다. 네, 여기까지 보고 또 다음 영상으로 넘어갑니다.